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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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희진 전 어도 대표가 자신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한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각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4월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하고 예. 있다라고 하면서 하이브에서는 지금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이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이브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이브에서는요. 이사회를 통해서 재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가 5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하이브 쪽 이사가 들어가면서 민희진 대표는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지금 김주영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또 이사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민희진 씨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본인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민희진 씨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있는데 이 주주간 계약이 있어서 본인의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본안 소송도 들어가 있고 본안 소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처분에 같이 들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이 가처분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희진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열리는 하이브의 이사회에 있어 그 이사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에 3명이 그 본인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인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희진을 이사로서 대표이사로서 선임하도록 하이브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이브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각자의 이사들 3명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이익은 없다. 그래서 신청에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도 아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민희진 전 대표가요. 어제 유튜브에 나와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직접 밝히고 미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한테 굳이 왜 이런 거 하냐라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데 왜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난 쟤네 주장처럼 내가 뭐 나가려고 하고는 그런 적이 없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미행을 당했어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분이 그 기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었고 그 차 번호도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아무튼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들으신 것처럼 민 전 대표가 승소 확률이 낮은 걸 알고도 가처분 신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취지로 분석을 좀 하세요? 지금 민희진 씨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승소 확률이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뭐 신청 자체는 다 가능한 일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1심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사회는 당장 오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조금 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본안 소송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질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희진 씨가 그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대표이사 임기 이 부분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프로큐어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처분에 있어서의 결과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5명 중에 3명 민희진 씨와는 좀 대립되어 있는 이 이사들이 과연 하이브가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이것을 따라야만 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건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진 씨와 민희진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있어서 승소 확률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에서의 좀 승소 가능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희진 씨와 하이브 측과의 뭐 사이는 이런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 커지자 하이브 CEO가 직접 사과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24일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문건이 있는데요. 하이브에서 내부적으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라는 것을 예. 만든 것이 국회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요. 하이브 외에 다른 소속사의 아이돌들에 대한 외모 품평, 이제 온라인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모아놓은 문건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 성형이 과하다, 그리고 조금 입에 담기 어려울 예. 정도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이브가 내부의 어떤 지도부에서 공유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일파만파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이브의 대표가 5일 만에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된 것인데요. 네. 본인들은 어떤 여론 파악을 위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또 혹시 역바이럴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 또 올라와 있는 타 그 기획사 아티스트들에게 사과한다라는 것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